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 튀김 냄새에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골목 안에 조용히 통닭을 튀기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올해로 65세, 이름은 배성자 씨. 시장 통닭집을 운영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성자 씨는 손이 빠릅니다. 닭을 손질하고 기름 온도를 가늠하는 감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계식 온도계는 쓰지 않습니다. 냄새와 소리만으로도 지금이 몇 도인지 뒤집어야 할 때인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자 씨는 닭을 기름에 넣고 뒤적이고 있었고 딸 미경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잠시 주방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대출이 줄었다네. 수도권은 6억까지만 나온대. 그리고 그걸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전입도 해야 한대. 미경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계속 닭을 돌리고 있었고 기름이 바삭하게 튀고 있었습니다. 기름 소리와 딸의 목소리가 겹쳐졌고 성자의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봐둔 아파트가 보증금만 7억인데. 남편 쪽도 신용대출이 막혔고 요즘엔 전세도 잘 안 나와. 그냥 전세로 가야 할 것 같아.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 냄새 속에서 딸의 말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말에 성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욕심은 무슨. 그냥 너희가 조금 덜 힘들었으면 했던 거지. 그녀는 다시 튀김기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기름은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반지하 원룸. 오토바이 시동 소리와 함께 이정훈 씨가 출근합니다. 올해 38, 미경의 예비 신랑입니다. 배달 일을 하며 하루 수십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정훈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름값도 비싸고 이달 말 계약금 일부 잔금을 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용대출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한도도 줄어들었고 전세대출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서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는 집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한밤중에 짐을 싸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삿짐보다 아버지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쫓겨나는 집이 아니라 당당하게 문 열 수 있는 내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은행 대출 규제와 복잡한 조건 앞에 그의 소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딸기 쉐이크 한 잔을 배달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의 주소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걸까? 며칠 뒤 미경은 자신이 일하는 학교 피아노실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이사 가요. 근데 집이 작아져서 피아노는 못 데려가요. 그 말에 미경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작은 집, 작은 꿈. 그 표현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 역시 최근 아파트 도면을 보며 여긴 피아노 놓을 자리가 없네라고 혼잣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불러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전세로 들어가자. 정훈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수가 아니라 평안한 집이면 돼. 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는
소리보다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자는 작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하던 시절 신혼집에서 쓰던 커튼과 찻잔, 전기장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처음 살 때 쓰던 거야. 다 낡았지만 지금 너희 집에 가져가도 좋을 거야. 닭이 또 한 마리 튀겨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름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성자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름 묻은 손 안에 세 식구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엔 여전히 6억의 벽이 서 있습니다. 그 벽은 숫자로 만들어졌지만 사람 마음을 가로막기도 했고 때론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 벽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벽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오르지 않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따뜻하네. 우리는 때로 너무 높은 벽 앞에서 멈춰 서지만 그 벽이 나쁜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더 외로워지는 게 아닐까요? 결국 진짜 집이란 벽을 넘은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지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집은 함께할 사람이 가득한 공간이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